네, 안녕하세요. 점프샷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좀 찾아뵙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얼굴로 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달이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그게 전부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 얘기해 볼 거는 이제 저는 투자를 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어떤 기업이 좀 좋은 기업인가, 고퀄리티 기업은 과연 뭘까에 대한 주제였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좀 고민해가지고 그 운영업계에 계신 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당신은 좀 어떤 기업을 좋은 기업으로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이었는데 그분은 애초에 소각법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뭐냐는 사실 되게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나쁜 기업이 뭐냐는 거는 사실 좀 더 명확한 질문이고, 예를 들면 물적 분할을 한다던가 계속해서 CB나 BW를 찍는다던가 혹은 뭐 유상증자를 계속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나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기업들이 뭔지는 아니까 이 모든 기업들, 저희 투자 유니버스에 있는 기업들을 이 나쁜 기업으로 하나씩 제거를 하다 보면 그러면 거기서 걸러진 기업들이 좀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방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혹은 제가 이제 좋은 기업이 뭐냐를 판단할 때는 프리캐시플로우 마진이라고 하죠. 잉여 현금 흐름의 어떤 수익률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 뭐냐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잉여 현금 흐름은 그러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업이 본래 자기 영업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현금이 있으면 거기서 뭐 부동산을 산다던가 토지를 산다던가 그리고 공장을 짓는다던가 뭐 그런 캐펙스 투자를 제했을 때 순수하게 남는 돈을 프리캐시플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캐시플로우가 기존에 돈을 벌어들였던 거, 그러니까 매출액이죠. 매출액 대비해서 몇 퍼센트가 남냐라는 거를 프리캐시플로우 마진이라고 하고요. 그 산식 자체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캐펙스를 빼고 거기서 다시 매출액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구해서 이 마진을 구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기업에 좀 대응해서 판단을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공부하는 기업 중에 이 암커 테크놀로지라고 미국에 있는 후공정 회사거든요. 뭔지 꼭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예시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암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대만의 ASE라는 기업이 그 후공정 업계에서, 스타트업 업계에서 1등이고 얘네 암커가 2등이거든요. 미국 회사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캐시플로우 마진이 한 3에서 5%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뭐 후공정하고 반도체 하면 기술력이나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지만 정작 이 회사가 남기는 돈은 매출액에서 3에서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남기냐를 체크했을 때는 바로 이 캐펙스죠. 그러니까 프로퍼티, 뭐 공장이나 땅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사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돈을 벌어들였는데 프리캐시플로우는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진이 되게 낮은 거고, 그러면 이제 모든 반도체 회사들이 남지 않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한번 TSMC라는 회사를 보시면 이 TSMC가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칩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3나노, 2나노 같은 선단 공정 칩은 TSMC 밖에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 칩을 만드는데 무슨 마진율이 25%가 넘을 때도 있고 업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15%는 남기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매력적인 비즈니스고, 그럼 왜 이렇게 공장을 많이 짓고 장비도 비싼 걸 사는데 마진율이 높냐를 체크해보면 얘네가 그만큼 웨이퍼 단가를 높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의 칩을 만들어줄 회사, 엔비디아의 칩을 만들어줄 회사가 TSMC밖에 없으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3나노 웨이퍼 단가를 엄청 높게 부르고 2나노도 막 2만 달러 이상을 부르니까 이거를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다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가 마진율이 엄청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TSMC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자본 주출이 엄청 막대하게 많은 회사라도 얘네가 독과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면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상당히 마진율이, 프리캐시플로우 마진율이 높겠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됐고, 그거를 똑같이 느낀 게 이 미국의 철도 회사들이에요. 사실 지금 철도 회사 하면 좀 지루하잖아요. 소프트 회사도 아니고 뭐 AI도 아니니까, 반도체도 아니니까. 근데 실제로 미국의 이 철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소수의 회사가 이 미국의 좀 메인 그 철로들을 나눠서 과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생 회사가 생기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미 들어온 회사들은 자본금을 많이 들여가지고 각 철로를 가져갔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버핏이 이제 회장인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색 벌링턴 노던 산타페를 100%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움직이는 기차 운임이나 화물 운송 같은 거는 이 버크셔가 다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 유니언 파시픽이 2등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 유명한 투자자죠. 빌 에크만 아저씨가 예전부터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디안 내셔널, 뭐 캐나디안 퍼시픽 이런 회사들도 다 좀 네임드 회사 투자자들이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철도, 이 지루하고 뻔한 철도 회사에 왜 투자하는지를 좀 생각해 봤을 때 그 TSMC가 가지는 매력이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버핏 같은 경우에도 그 TSMC를 잠시 투자를 했다가 매도를 했었는데, 물론 그거는 이제 중국 대만 간의 전쟁 위협 때문이죠. 근데 그거랑 별개로 TSMC가 너무 매력적이니까 투자를 했는데, 그 논리가 저는 이 버크셔가 벌링턴 노던 산타페를 살 때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아까 제가 말한 프리캐시플로우 마진을 봐도, 예를 들면 대표적인 회사가 이 유니언 파시픽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마진율이 한 20에서 30%는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철도 회사는 철로 깔고 그 기차 사오고 만들고 이러면 돈이 안 남을 것 같지만 이미 여기도 과점이기 때문에 마진이 무슨 20, 30% TSMC랑 거의 유사하게 많이 높게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왜 좋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게 프리캐시플로우가 많이 쌓인다는 거는 회사에 그러니까 돈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뭐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주식을 사서 소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회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되게 프리캐시플로우 마진이 높은 회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 수익률도 좀 깔고 간다. 그만큼 좋은 회사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뭐 최근에 핫했던 빅테크 중에 하나인 알파벳, 이 구글 기업을 봐도 마진율이 20%가 넘거든요. 근데 지금 얘네도 그 뭐 바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가 깔려야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도 사실 되게 인프라적인 거고, 그런 거를 깔 때 돈이 많이 들 텐데, 뭐 엔비디아 H100이나 A100 같은 거 되게 많이 들어갈 텐데, 그걸 감안해도 마진율이 지금 20%가 넘는다는 거는 얘네도 이미 자기네 사업에서 과점 사업이라는 거거든요. 이건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모든 논의는 애초에 좋은 기업이 뭐냐, 그래서 내가 뭐에 투자해야 되냐, 뭐에 투자해야 돈을 좀 안 잃어버리냐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기업이고, 그 좋은 기업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프리캐시플로우 마진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좋은 기업들 혹은 좋은 투자자가 투자하고 있는 좋은 기업들은 다 이 프리캐시플로우 마진이 높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안녕.